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학기의 반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느 때와 같이 복습을 먼저 해보고 이번 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은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퓨어한 실리콘, 즉 임퓨리티가 없거나 실리콘이 아니죠.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임퓨리티가 없거나 디펙이 없는 물질을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 하고, 좀 더 전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전자와 홀에 대해서 배웠죠. 전공.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쉽게 말해서 이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같은 물질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도핑이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임퓨리티, 불순물, 즉 도펀트라고 하는 3족 또는 5족의 아톰을 주입시켜줘서 홀이 많거나 또는 일렉트론이 많은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너와 억셉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도너 물질과 억셉터 물질이 각각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도너는 5족 원소라고 했었고, 다양한 5족 원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낮은 포스포러스, 아세닉 같은 물질이 사용된다고 했었고, 억셉터로 사용되는 것은 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보론은 3족 원소고, 이것 또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작은 물질을 주로 활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density of state 그리고 페르미디락 스테이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density of state의 정의는 유닛 에너지에서 유닛 볼륨당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 밀도를 나타낸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페르미디락 펑션은 주어진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즉 확률 함수라는 얘기고,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각각 전자의 농도 그리고 홀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density of state 그리고 페르미디락 펑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캐리어 분포가 어떻게 되고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진 슬라이드에서 지속적으로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 그리고 농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계속적으로 density of state 그리고 페르미디락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르미디락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르미디락 펑션은 주어진 에너지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면, 자, 페르미디락 펑션 FE는 1 플러스 이스포넨셜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절대온도가 0K보다 클 때를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절대온도가 0K일 때를 얘기했는데, 자, 절대온도 0K일 때 어떻게 될까요? 복습한 학생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절대온도 0K일 때 에너지 E가 EF, 페르미 레벨보다 크게 되면
FE는 0이 되게 되죠. 즉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0이고 에너지가 EF보다 아래가 되게 되면 FE가 1이 되게 됩니다. 즉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절대온도 0K일 때 페르미 레벨 위쪽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0고 아래쪽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절대온도가 0K일 때 0K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에너지가 EF일 때, 그리고 EF 더하기 3KT보다 클 때, 그리고 EF 나누기 3KT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E가 EF랑 같을 경우 여기에 EF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의미하는 바가 절대온도가 0K보다 클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절대온도 T가 0K보다 클 경우 이 가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EF 더하기 3KT보다 큰 경우 요 위쪽 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요 수식에서 exponential 텀이 1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F 더하기 3KT를 나오면 2의 3승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값이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보다 훨씬 커지죠. 그러면 요 앞에 1텀이 무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사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EF-3KT보다 작을 경우, 이럴 경우 우리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요 위의 식이 가로가 돼서 1이 그대로 되고, x는 여기 익스포넨셜 E-EF 나누기 KT가 되는 거고, 이 n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쭉 나가는데 여기 보면 요 텀이 1보다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x제곱, x3승 등의 뒤의 텀은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를 넘겨주게 되면 1-FE는 exponential E-EF 나누기 KT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FE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라고 했는데 1-FE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전자 말고 홀, 즉 전공이 채워질 확률을 1-FE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뒤에 이어서 density of state를 알아보고 각각 전자와 전공의 분포 그리고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죠. 자, E가 EF 더하기 3KT보다 클 경우 FE가 점점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즉 에너지 스테이트가 점점 비어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E가 EF 나누기 EF-3KT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1-FE가 점점 0으로 가게 되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스테이트가 채워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1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FE가 대신 1-FE가 될 경우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거의 100% 가까워지지만 반대로 홀이 채워질 확률은 낮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density of st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nsity of state는 DOS라고 간략하게 줄여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표시가 되겠죠. 근데 책에 따라서
뭐 G라고 표시를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뭐 책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density of state의 정의는 자, distribution of allowed energy state at near the band edge라고 했죠.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주변에 각각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밴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근처에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number of state per unit volume in the unit energ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E에서 전자가 채워질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건 지금 2차원 그림이기 때문에 볼륨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저쪽에 이제 볼륨까지 고려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E 곱하기 볼륨 아마 이렇게 3D로 그리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선 2D니까 요 델타 E 곱하기 어떤 볼륨이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이 델타 E 안에서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되고요. 여기 범위가 나와 있죠. E는 컨덕션 밴드보다 큰 곳,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는 밸런스 밴드보다 에너지가 작은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density of state는 자, 요거 뭐죠? effective mass죠. effective mass의 2분의 3승, 그리고 에너지의 2분의 1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핵심이 되는 게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effective mass가 되겠죠. 자, 같은 에너지일 때 요 뒷값이 요쪽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 값이 더 크게 됩니다. 그거는 유효 질량이 전자가 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컨덕티비티 계산할 때 에펙티브 매스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 홀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어느 게 더 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각각 컨덕션 밴드 위쪽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전자와 홀의 분포 그리고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알아봤던 페르미-디락 펑션 그리고 density of state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density of state에서 실리콘 절대온도 300K일 때 전자의 effective max가 0.08이 맞습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0.81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0.81인 경우도 있고 0.56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그건 뭐 어떤 걸 써도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일단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책을 보니까 홀의 에펙티브 X가 0.56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릴 때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강의 자료의 값들도 틀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고쳐서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의 분포는 n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거는 fe 페르미-디락 펑션 곱하기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 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 밴드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요게 density of state죠. 요게 페르미디락 펑션이고,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될 게 요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사이에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용어를 붙였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FE가 뭐 0.55보다 큰 값을 가지더라도 이 가운데에는 전자가 전혀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그 다음에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모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밸런스 밴드의 홀 같은 경우는 똑같이 P2로 표현이 되고 분포가, 단지 차이점은 페르미디락 펑션이 1-FE가 되죠. 왜냐면 FE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1-FE를 하게 되면 홀이 채워질 확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 결국 이렇게 각 곱해봤을 때, 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부터 보면 잘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density of state가 에너지 레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쭉 증가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일렉트론은 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만 분포를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페르미디락 펑션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density of state 개수는 커지지만 이거는 지금 FE죠. 하지만 1-FE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도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이걸 알면 되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여기 일렉트론 농도,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가 같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타입 세마이컨덕터로 볼까요? 자,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절대 온도가 0K보다 클 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되는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하고,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여기 컨덕션 밴드 위쪽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대충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페르미디락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트린직이랑 N타입, B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농도가 인트린직보다 커지는 걸 알 수 있고, 홀의 농도는 인트린직보다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B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 홀의 농도가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서 훨씬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컨덕션 밴드 위쪽에서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전자와 홀의 분포는 세마이컨덕터에서 컨덕션 밴드 근처, 그리고 밸런스 밴드 근처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타입이냐 B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N타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가 더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P타입 같은 경우는 홀이 농도가 훨씬 많으니까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각각 인트린직, N타입, P타입의 일렉트론 그리고 홀의 분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컨덕션 밴드 위쪽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그걸 각각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을 곱해서 구한다고 했었고, 특히
홀의 경우에는 페르미디락 펑션을 바꿔줘서, 그러니까 1-FE로 바꿔줘서 곱해준다고 했었고, 자, 여기서는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밴드를 여기서 그려보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PN 다이오드, 그리고 BJT, 그리고 모스펫 같은 소자를 그릴 때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소자가 동작을 하는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EC는 컨덕션 밴드, EV는 밸런스 밴드죠.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해서 EI라고 되어 있습니다. EI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위치가 리얼 밴드, 리얼 미드 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정 가운데에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대충 좀 설명을 하자면 요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전자와 홀의 에펙티브 매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정 가운데에 있지 않고 약간 가운데보다 벗어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N타입 같은 경우는 이 페르미 레벨 EF가 EI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EI보다 높은 쪽에 위치하면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EF가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컨덕션 밴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농도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타입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요 경우에는 당연히 홀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많게 되는데, 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 방향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홀의 농도가 낮은 P타입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 밴드를 N타입이랑 P타입 인트린직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요 페르미 레벨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한 미드 갭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위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디스트리뷰션은 다 앞에서 했던 거죠. 앞에서 해서 우리가 다 알아봤죠. N이랑 P에 대해서 해서 그림으로 다 살펴봤었고, 그리고 number of carrier per cubic cm in the energy range between E에서 E 더하기 D, 요거를 N 곱하기 D라고 하고 P 곱하기 D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유닛 에너지에서 어떤 단위 볼륨의 캐리어 수가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홀 농도와 전체 전자 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위에 NED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전자의 전체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PD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전체 홀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대신 단서가 달린 게 전자 같은 경우는 컨덕션 밴드 위쪽 에너지 레벨에서만 살펴보는 거고, 밸런스 밴드에서는 밸런스 밴드 아래쪽, 밸런스 밴드에서 아니죠. 홀에서는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조건이 있죠. 이퀄리브리엄. 반드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일 때 이게 성립이 합니다. 이런 가정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정 조건에 대해서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의 단위는 당연히 개수 곱하기 개수 퍼 큐빅 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로가 의미하는 거는 이퀄리브리엄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N0는 컨덕션 밴드 EC부터 E탑 에너지 무한대까지죠. 무한대까지 NEDE 이거를 풀었으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홀의 경우에는 이 바텀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밸런스 밴드까지 하고 P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를 풀어 써주면 DVE 곱하기 1-FE D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각각 컨덕션 밴드에서의 전자의 농도, 밸런스 밴드에서의 홀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정이 하나 있죠. Non-Degenerate Approximation EC-EF가 3KT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페르미디락 펑션이 이렇게 근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E-EF 나누기 KT. 자, 그러면 여기서 Non-Degenerate Approximation이 뭘까요? 우리가 양자역학 부분 수업을 할 때 그때도 Non-Degenerate, Degenerate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Degenerate은 같은 에너지에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러 개인 것을 Degenerate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Degenerate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헤빌리 도프드 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한다. 1.6 곱하기 10의 18승 이하의 농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제가 오른쪽에 에너지 밴드를 그려놨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래서 요 EC-EF가 3KT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EC랑 EF 사이에 3KT보다 크다는 거는 요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이 V-EF가 뭐 3 반대죠. EF-EV가 3KT보다 뭐 커야 된다는 조건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홀을 구할 때, 홀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때 그거는 요 EF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너와 억셉터를 도핑을 하게 되면 각각 도너 레벨과 억셉터 레벨이 생긴다고 했었죠. 간단하게 이건 지우고 간단하게 지금은 일렉트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도너가 하나가 도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난번 PPT에서도 봤겠지만 이렇게 전자가 위치하게 되죠. 요 위치에서. 근데 뭐 이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점점 늘어나면 요렇게 요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 위치에 따라서 되게 되는데
자,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아톰 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수소 아톰이 점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렇게 분리돼서 에너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서로 체외각전자가 영향을 줘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아톰 개수만큼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개가 촘촘하게 형성되는 것처럼 돼서 밴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컨덕션 밴드 위쪽 그리고 밸런스 밴드 위쪽에는 실질적으로 그림상에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엄청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즉 디제너레이트 있다는 얘기죠. 밴드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각각 에너지 스테이트가 엄청 가까이 밀집하게 돼서 밴드를 형성한다. 는 의미가 디제너레이트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도핑을 얘기했었죠. 이렇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도핑을 됐을 때는 이렇게 각각 도너 레벨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핑 농도가 엄청 많아진다. 그러면 이 거리가 각각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더 많아지면 이렇게 서로 아톰, 그러니까 도너 아톰의 일렉트론 그리고 도너의 포지티블리 차지 핵이 코어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쪽 컨덕션 밴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에너지가 스플릿이 되죠. 에너지 레벨이. 그리고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컨덕션 밴드가 요 위쪽에서 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밴드갭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에너지 밴드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 디제너레이트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제너레이트이 되면 이 컨덕션 밴드도 변하고 에너지 밴드갭도 변하고 다른 특성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논 디제너레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도핑을 너무 높게 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전공적으로 깊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톰 개수들이 도핑된 도너 아톰들이 무수히 많아지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게 돼서 우리가 배웠었죠. 수소 아톰이 점점 멀리 떨어졌을 때는 각각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지만 가까워지면 서로 인터 아토믹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뭐 본딩, 안티본딩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죠. 근데 이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 그 개수만큼 에너지가 스플릿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에너지 밴드라는 걸 형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뒤에서 이어지는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의 경우도 이 조건을 다는 이유가 이걸 엄청나게 많이 도핑을 하면 여기에 착 차해지면서 요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막 밴드가 되면서 밸런스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또 물질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Non-Degenerate Approximation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기괴로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구했었죠. 페르미디라 펑션은 exponential 마이너스 가로하고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되고, 요거를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디라 펑션을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E-EC 나누기 KT를 X로 두면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시간이 되면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요거는 감마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감마 펑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n0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2c 마이너스 2f 나누기 kt로 할 수 있고 여기서 nc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 at conduction band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onduction band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고 정의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전자의 농도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식이. 아까는 굉장히 복잡했죠. 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었지만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서 요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요거를 상수로 두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요 슬라이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홀의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 정의는 논지 제너레이트 정의는 제가 앞에서 말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수치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액셉터 농도가 9.1 곱하기 10의 17승 per cubic cm 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아까는 18승이었죠. 홀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조건이 될 때 1-FE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E-2F 나누기 KT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 P0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앞에 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X를 EV-E 나누기 KT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P0를 변형해주면 또 감마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감마 펑션이 나오면 이 감마 펑션이 2분의 루트 파이가 되는 거고 요거를 대입해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밸런스 밴드에서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로하고 EF 마이너스 EV 나누기 KT를 곱해주면 P0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서의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감마 펑션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쭉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는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써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